오는 13일까지 난상 토론을 벌일 예정인데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플러스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두 번째가 개방명부식 대선구제 플러스 전국 병립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소선구제 플러스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3건입니다. 자, 국민분들은 들어도 이게 뭔가 하는 생각들 하실 거예요. 게다가 또 정당별로 다 선호하는 안이 다릅니다. 일단 뭐 큰 틀에서 얘기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비례대표제,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렵다면 폐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오히려 민주당 야당 측은 지역구를 7에서 28석 정도 줄이고 비례를 오히려 한 60에서 75석 정도로 확대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일단 말이 어렵고요. 좀 수석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왜 각 당별로 저렇게 선호가 다르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 겁니까? 우선 뭐 한마디로 정당의 이제 계산법이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거고요. 뭐 각각 안을 다 설명하기에도 복잡하고 좀 그렇죠. 어려운 건데요. 예. 우선은 이것도 페이크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페이크입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은 정말로 도낭복합 중대 선거구를 선호하고 네. 그렇게 추진할 결심을 했느냐? 네.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 윤석열 대통령 발로 중대선거구제를 이제 도입할 때가 됐다. 이 말로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것을 단일하게 의견을 모으기가 어려워요. 당장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필요성을 얘기했지만 네네. 또 소선거구제 필요성을 얘기하는 의원들도 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역구별, 의원별 셈법이 다 다르군요. 또. 다 다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대선거구가 이제 중선거구를 예를 들면 하여튼 5인까지 선출을 하면 중선거구. 그렇죠. 그 초과가 되면 이제 대선거구 보통 그렇게 분류를 하는데 예. 중선거구제를 한다 하더라도 이건 현역끼리 경합을 해야 되거든요. 지역구를 넓히고. 네. 그래서 뭐 3명씩 공천한다든가 2명씩 예. 공천한다든가 그럼 현역끼리 붙어야 돼요. 그래서 특히 각 당이 자기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영호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민주당은 호남, 뭐 국민의힘은 영남인데 여기에 현역들이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반발할 가능성이 있군요. 네, 이런 네. 상황이고요. 또 내년 총선은 공천혁신으로 국민들에게 점수를 받아야 되고 평가를 그렇죠. 받아야 되는데 예. 국민의힘 경우에는 이 현재 지금 의석수가 민주당보다 작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현재 현역들이 대부분 국민의힘이 선거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선됐기 때문에 소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영남을 중심으로 강남 이런 황금 지역구만 당선이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외부 수요가 있거든요. 많은 썰이 이제 돌죠. 뭐 네네. 검사 출신들이 투입된다거나. 예.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국민의힘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당이 아니거든요. 정치적으로. 네. 그래서 윤석열 당을 만드는 것이 시작이 됐고 김기현 대표가 그래서 예. 이 용산에 소위 이제 이 점지도 아니죠. 아주 뭐 1등하는 후보들 제압하고 네네. 유승민, 나경원 후보들 제압하면서까지 만들었는데 이제 내년 공천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당으로 만들기 위한 공천 작업이 상당 정도 진행될 수밖에 없는 예.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중대선거구로 영남을 중심으로 현역들끼리 황금지역구에서 경쟁하고 새로운 외부 수요가 또 이 소위 낙하산 공천이 되고 네. 뭐 이런 게 막 복잡하게 얽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에서 이거 단일한 의견을 갖고 통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이 안도 정제되지 않은 안이다. 그래서 페이크일 수도 있다. 예.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민주당은 소선거구제 방침이지만 여기 사실 윤석열 대통령 발로 시작된 중대선거구 논의이기 때문에 그렇죠. 굳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민주당이 발을 담가서 민주당 내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사실 사법 리스크로 공격당하고 막 이러면서 온전하고 튼튼하게 형성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예. 여기에 그냥 중대선거구 논의나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확 빠져들면 오히려 민주당 내 의원들도 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네요.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현행 선거구제인 소선거구제를 예. 선호하는 것 같지만 네네. 또 의원들 상당수는 중대선거구제를 또
선호하는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예. 이것도 사실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민주당의 입장은 아닐 수 있다. 네. 이런 점에서 저는 뭐 페이크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 확정되지 아니하고 지속 가능한 각 정당의 입장이 되기는 어려운 네.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 오히려 아이러니컬하게도 거대 양당보다 지난 선거에서 어떻게 보면 당세가 확 줄어든 정의당이 이번에 좀 사활을 걸고 좀 유리한 제3 정치 세력 성장을 확대 촉구하면서 절실함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정의당만이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정치권에서 네. 합의가 되고 선거구제 개편 같이 어마어마한 일을 소화해내려면 네. 사실 정치력이 뒷받침이 돼야 그렇죠. 되거든요. 근데 뭐 이건 뭐 제 견해입니다만 대통령발로 협치라든가 정치가 실종이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우선 정치권이 각 정당이 특히 양당, 거대 네. 양당이 이런 선거구제 개편과 같은 것을 소화해낼 만한 정치력을 축적해오지를 못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발로 이 확보돼야 될 협치라든가 정치적 노력들이 전무한 상태이고 네. 대립과 대립, 갈등과 갈등으로만 지금 점철되고 있기 때문에 예. 어디서도 이 정치력을 풀어낼 수 있는 네. 실마리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숙제를 할 수 있느냐. 예. 따라서 정의당이 사활을 걸고 소위 말해서 양당 독점 구조의 폐해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제3 정치 세력이 이 확장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예. 거대 양당이 이것을 소화해낼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무망한 논의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19년 만에 지금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참 뭐 결론도 안 나고 다시 과거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선거제 개편 문제에서 의원 정수 지금 300석이죠. 이 문제는 끝났나 싶었는데 김기현 대표가 또 축소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재점화가 됐는데 뭐 야당에서는 특권을 내려놓고 세비 늘리지 않은 선에서 오히려 의원을 확대하자 뭐 이런 입장인데 사실 국민들이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 이런 게 뭐 세계적으로 봐도 국민들 비례해서 우리가 그렇게 의원 수가 많은 건 아니잖아요. 많은 건 아닙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하는 게 의원 개개인의 정치력이 너무 무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참 이게 정치냐 이런 비판 때문에 국민들이 뿔이 나서 그러시는 건데 지금 줄이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기현 대표의 의원 정수 줄이자는 얘기는 아마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대통령발로 중대선거구제 개편 얘기한 것도 윤석열 대통령도 충분한 정치적 검토 없이 저는 얘기했다고 네. 봐요. 그래서 윤 대통령도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 또 중대선거구를 하기 위해서 준비되고 또 지속돼야 될 정치적 환경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고민 없이 던졌기 때문에 예. 저는 그게 의미 있는 대통령발 제안이라고 보지를 않아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현역끼리 경쟁해야 되고 중대선거구가 네. 되더라도 그다음에 외부 수요 내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을 만들기 위한 외부 수요들이 공천의 형태로 이제 진입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예. 정수까지 줄이자 이렇게 나오면은 소위 말해서 영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황금 지역구도 그 줄이는 것만큼 영향을 받아서 줄게 돼 있거든요. 정수가 주니까. 네네. 그러면은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만약에 야당이 줄이자고 나왔어도 받기 어려운 내년도 정치 환경입니다. 예. 총선 환경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본심을 숨기고 네. 줄이자는 걸로 그냥 뭔가 이제 일종의 포퓰리즘적 주장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예. 그래서 페이크라고 하시는군요. 예, 근데 실제로 국민들이 줄이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다기보다는 제대로 해라. 네. 이런 이제 정치 불신에 대한 것을 베이스로 정치권 똑바로 하라는 의미로 의원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네. 정수를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사상으로 이렇게 이 많이 찬성한다. 나오고 이런 예.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정치를 잘하고 소화해 낸다면 국민들께서도 이해하실 수 있는 건데 실제로 줄일 수도 없으면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저는 예.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19년 만에
전원위원회인데 뭐 선거구제 개편 토론 중에 3분의 2가 떠났다 그래요. 아, 이것도 좀 보기 안 좋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뭐 그 많은 의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앉아 있기는 사실은 어렵기는 한데요. 예, 예. 이게 이럴 것이 그야말로 결말 없는 난상 토론으로 끝날 가능성이 네. 커요. 영양가가 없다 예를 들어서.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생각이 다르고 예. 우선 이런 토론을 하기 전에 정당별로 입장들을 모아가는 네. 프로세스를 먼저 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내적으로 들여다보면 정당별로 단일한 안을 내오지도 못하고 외적으로는 아유 우리 아니다라고 이렇게 토론하고 하면은 제목 그대로 난상 토론이 될 수밖에 없고 이거는 결말 없는 난상 토론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 거기에 플러스 우리 정치권의 정치력이 지금 아주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거는 소화 불가능한 일을 가지고 예. 이 국민들 앞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진솔하지 못한 접근을 하고 있는 장면이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같은 당에서도 의원들 나와서 다 다른 소리 하고 다 다른 소리 하게 돼 예. 있습니다. 뭐 국민적 기대도 뭐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르겠어? 뭐 이런 생각들 하시는 건데 선거구제 논의가 지금 36년째 개편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어려울 거라고 보세요.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네. 비례대표제 정도 예. 약간 손질하는 손보는 수준? 예. 그런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지난번에 소위 위성정당 논란을 야기했고 매우 기형적으로 비례대표를 배출했던 네. 그 제도는 어떻게든 이제 손을 보지 않을까 예. 싶고요. 나머지는 소화해낼 능력이 안 되고 그런 자세나 또 절실성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